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월에 때 아닌 무더위가 나타나는 등 이상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리 기후 협약 목표를 달성해도 극지방 빙상 손실과 해수면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피하려면 협약이 목표로 한 1.5도로는 부족하며 1도에 가까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 6호기가 정기 검사를 마치고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7개 항목의 안전검사 결과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동연구팀이 몸속에 직접적인 투과 없이 피부의 호흡을 이용해 몸속 수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피부가 숨을 쉴 때 드나드는 수증기를 측정해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진이 남극 심해에 서식하는 초대형 화살벌레의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크기는 10cm 길이로 남극 중앙해령 수심 2000m 지점 열수 분출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파리 기후 협약 목표를 달성해도 극지방 빙상 손실과 해수면 급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럼대 연구진은 1.5도 기온 상승이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 자료 등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향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손실이 빨라져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이 수미터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를 피하려면 온난화 억제 목표가 1.5도보다 1도에 가까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임진강 범람에 대비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임진교 부근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 고립된 주민을 구하러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합니다. 신속하게 도착한 구조대원이 위험에 처한 주민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킵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경기도와 연천군 등 6개 기관과 단체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부터 주민구조, 취약계층 사전 대피,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상황 전파까지 대응 상황을 시연했습니다. 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거기에 재난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오늘 사실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훈련 이렇게 한 게. 임진강 유역은 북한 환광댐의 무단 방류로 인한 범람 위험에 자주 노출된 곳입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빈번하게 환강댐 물을 무단 방류하고 있고 2009년에는 야영객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12월 홍수특보 위험단계별 주요 임무를 시군에 통보해 행동 지침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런 계획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으로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참관한 경기도와 31개 시군 하천 재해대책 담당 공무원들은 부족한 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 6호기가 정기 검사를 마치고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울 6호기에 대해 87개 항목의 안전검사를 진행한 결과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정기 검사에서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전동기와 기기 냉각 해수 계통의 펌프 지지대도 성공적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이거나 착용해 생체 정보나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웨어러블 센서라고 하는데요. 몸속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몸속의 수분은 인간의 생존은 물론 다양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체온이나 혈압과는 달리 간단한 센서만으로는 몸속의 수분 상태를 측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미 공동연구팀이 몸속에 직접적인 투과 없이 피부의 호흡을 이용해 몸속 수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피부가 숨을 쉴 때 수증기가 드나드는데 센서가 수증기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해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피부에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오기도 하는 양방향, 나가고 들어오는 양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정 종류의 기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기체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이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배터리와 무선 통신 기능이 결합돼 유선 연결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 지속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수증기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른 기체에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질병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는 피부과 질병 관리, 환자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 안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호흡에서 나오는 기체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함으로써 착용자의 호흡 상태를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린 수소 생산 과정에서 촉매 성능 저하를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운영 안정성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정동영 교수 연구팀은 수전의 시스템이 꺼지거나 낮은 부하로 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촉매와 지지체의 열화, 촉매 손상과 성능 저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운영 안정성 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안정성 지수는 수전의 장비의 반복적인 작동과 정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촉매 열화 정도를 수치로 반영해 실제 운전 조건에서의 내구 수명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운영 안정성 지수가 수전의 촉매의 장기 수명을 수치로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평가 기준이라며 향후 수전의 시스템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극 심해에 서식하는 초대형 화살벌레의 실물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극지연구소 박승현 박사 연구진은 남극 중앙해령 수심 2,000m 지점 열수 분출구에 탐사를 하면서 심해형 채집 장비로 10cm 길이의 화살벌레를 채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살벌레의 유전체는 약 10억 개의 염기쌍으로 어류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몸집이 작아 그간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DNA를 충분히 얻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으로 남극 심해 환경에 적응한 유전자 발굴과 생물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6월 1일 세계 공룡의 날을 맞아 공룡 덕후 박람회를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공룡 관련 작가와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룡 덕후 박람회와 공룡 덕후 올림피아드, 공룡 주제 작품을 전시하는 디노홀 초대전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공룡 아빠로 알려진 이육남 전 서울대 교수가 오지에서의 공룡 탐사를 주제로 강연하고 미래기술관에서는 공룡 13종 중 대표를 뽑는 제1대 공룡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박람회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전역을 보호하는 골든돔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주 공간의 감시와 요격 장비를 구축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공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뒤부터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처럼 미국 전역의 차세대 방어망, 골든돔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그리고 우주에까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골든돔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ce fully constructed, the Golden Dome will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other sides of the world and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space.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수백 기에서 최대 수천 기에 달하는 감시 위성을 배치해 적의 미사일을 조기 탐지하고 궤도를 추적해 요격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달리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어 미사일 위협이 적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Well, the wrong is about as close to perfect as you can have in terms of real production. I told you Canada wants to be a part of it, which be, fairly small expansion. 골든돔이 전 세계의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추진했다 실패한 스타워즈라는 이름의 인공위성 요격 구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산대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AI 칩 사용 금지 방침을 두고 중국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내고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주의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위협한다면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의 AI 칩인 어센드를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검색의 AI 기능을 대폭 접목하고 나섰습니다. 구글은 검색 내용을 AI가 요약해주는 방식에 지난해 도입한 AI 오버뷰를 AI 모드라는 이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AI 모드는 텍스트 요약과 이미지 분석, 영상 이해 등 기존 텍스트 입력 외에 음성과 영상 등 여러 미디어가 함께 이용되는 멀티모달 기능이 결합됐습니다. 이용자는 검색어 입력뿐만 아니라 문장 입력과 후속 질문 등을 통해 AI 챗봇과 대화하듯 검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또 삼성전자와 확장 현실 헤드셋을 개발 중인 데 이어 스마트 안경까지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팬데믹 당시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았던 타이완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소는 지난 11일부터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진료 환자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88.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총 330명 발생했고 이 중 47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6주 연속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지금 추세라면 다음 달 중순 6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7월 말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9일 사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수막구균 감염증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 이후 메르스 환자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에서 보고됐으며 사우디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4개국 환자 수는 2019년 222명에서 2023년 5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확진자 10명이 모두 사우디에서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또 지난 3월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수막구균 감염자가 17명 보고됐다며 출국 10일 전까지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닭고기의 88%가 브라질산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업계가 비축한 물량과 국내 공급 확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강정. 닭고기 원산지는 브라질과 태국 등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가격이 저렴해 순살 제품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 닭고기는 약 3만 톤으로 전체 수입 닭고기의 88%를 차지합니다. 오병원성 AI 발생으로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치킨 등 국내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산이 수입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태국산도 가격 자기네 때문에 올릴 거고 우리나라 닭도 당연히 공급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는 당연히 값은 올라가겠죠,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업체가 이미 두세 달치의 물량을 확보해 당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닭고기 자급률도 지난해 83%로 높은 수준이고 64주령 이상의 노개도 종란을 낳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태국과 덴마크 등 기존 수입국의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브라질산은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 가격으로 태국산보다 저렴해 대체 가능한 생산 국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재료의 가성비가 중요한 급식업체나 순살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치킨, 닭강정 업체 등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공급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의 닭고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업계는 당장 브라질산 수입 금지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값싼 닭고기 공급이 없는 셈이어서 결국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BMW 코리아, 현대차에서 수입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 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나 오는 28일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 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고 X3 20X 드라이브 등 2개 차종 25대는 시동 꺼짐, 화재 위험으로 인해 모두 지난 16일부터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에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에서 5%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벌써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즉 가상금리를 1.5%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3에서 5% 축소됩니다. 변동형의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연리 4.2%를 가정했을 때 연봉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5억 9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1,900만 원 줄고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3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어듭니다. 가상금리 상향 조정은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어 연말까지 6개월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은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상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시행이 이미 예고된 터라 더 늦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벌써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에다 대출 막차 수요가 겹치면서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 4월 증가액 2조 3천억 원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달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과 6월 2달간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겠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확대 재조정된 이후에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들어서 다시 주담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월별, 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저금리 대출을 내세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대출 빙자에 당한 비율만 41.9%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앱 설치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남녀 1당이 구속된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가해 여성으로 몰려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른바 신상털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모 씨로 지목된 여성의 SNS 게시글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이 이 여성의 SNS 사진과 조롱 섞인 글을 올리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만난 적도 없다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어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의대생의 경우 SNS 계정을 통해 본인뿐 아니라 피해 여성 사진까지 퍼졌고 의정 갈등 속 동맹 휴학에서 이탈한 의대생 리스트가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된 적도 있습니다. 타인의 신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사적 체제를 정의 실현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 이를 부추기는 말초적인 관음증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범죄 유발적 온라인 환경, 즉 신상털기를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출될 경우 신상털기 의향을 증가시킨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게시자의 아이디나 IP 등을 통하여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상털기의 행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커뮤니티나 SNS 글을 실시간으로 퍼나르며 선정성을 쫓는 흥미 위주의 언론 보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시가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 모니터링과 검출, 삭제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을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또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군인이나 정치인 등으로 신분을 속인 뒤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구매 대행을 요청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노쇼 사기에 대해 물품이나 음식 대량 주문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건의 대리 구매를 요청해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노쇼 사기로 의심되는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연락해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와 메르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했다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